네, 이번에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C 정규 전환형 인턴 사업 모집의 자기소개서 3번입니다. 3번은 SPC 그룹의 핵심 가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해 주십시오. 문제가 조금 애매하죠. SPC 그룹의 핵심 가치 중에서의 사례를 얘기하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이유를 얘기하라고 하는 건지, 즉 SPC만의 것인지 아니면 나의 스토리인지 궁금하긴 한데 뭐 둘 다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두 가지를 섞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무슨 말이냐면 SPC 핵심 가치 중에 한 가지 선택하시고 어떤 모습에 있어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를 사례로서 좀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언급해 주신 다음에 나의 스토리로 가는 부분. 즉 예를 들어서 핵심가치, 제가 뭐 핵심가치가 지금 무엇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열정이라고 한다 라고 한다면 SPC의 열정적인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이 왜 인상 깊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나 또한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던 나의 사례가 있다. 그래서 기업 분석에 관련된 내용과 역시 나의 역량에 관련된 내용을 섞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반 SPC 3립에 뭐 그룹이니까요. 저는 뭐 3립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사례 하나랑 나의 역량 사례 하나로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서 봤던 2번 있죠. 우리가 이 2번에서 지원 직무에 관련된 역량, 주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역량 하나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경험 하나를 배치하고 이 3번에다가 경험 하나를 배치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라는 관점에서 제가 또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어떤 그 그룹의 가치관, 인재상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에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행동을 그런 의미에 따라서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하라는 차원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땡땡 인턴 당시에 정직함을 발휘하여 직원의 공백을 착실하게 메우고 더 큰 일을 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두 갈식으로 나는 정직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보세요. 정직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정직, 아니면 어떤 기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정직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 정직하면 그거지라고 어렴풋이 생각나는 그것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즉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추상적인 가치는 한 번쯤 구체적으로 의미 부여를 다시 한번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SPC 그룹의 정직함이라고 하는, 만약에 이것이 그룹의 핵심 가치라고 한다면 정직함이라고 하는 가치가 가장 인상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직의 의미가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렇게 먼저 의미 정의를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문장은 두 갈식의 문장인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정직인지 얘기를 해주지 않는 것보단 차라리 이런 것들은 다 빼도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정직이란 어떤 의미인데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즉 이쪽에 있어서의 의미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본인의 스토리가 나오겠죠. 당시 서울 땡땡 과정 중에 이게 뭐야? 그러니까 땡땡 인턴이니까 제가 지우긴 했는데 아마 교육 업무 인턴일 거예요. 당시 서울 과정 중에 직원이 다른 지역의 과정 때문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약간 또 말도 어색하네. 그쵸? 뭐 저와 같이 일하는 뭐 어떤 사원 중에 저랑 같이 일하는 구성원분들 중에 아니면 저랑 같이 일을 하는 직원이라고 표현한다라기보단 이게 뭐 본인은 아르바이트고 이분은 직원이라서 직원으로 쓴 것 같은데 그냥 이건 뭐 직급 아니 뭐 과장님이라든지 대리라든지 아니면은 당시 서울 과정 중에 같이 일하던 직원분이 다른 지역의 과정 때문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상황을 설명해 줘야 되겠네요. 저는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50대 나이의 임원들인 수강생들을 잘 대할 수 있을지 교육 과정에 대해 잘 안내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일단 상황, 문제가 발생했네요.
하지만 이제 본인의 그 액션이 나오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인드로 수강생들의 불안과 직원의 걱정을 해결했다. 그리고 수강생들이 직원의 공백을 느끼지 못하게 작은 것부터 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게 뭐예요? 정직의 의미였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당신이 우리의 핵심 가치 중에 어떤 걸 선택했는지, 그러면 그걸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의 사례는 무엇인지를 궁금해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정직이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직의 의미와 좀 다르잖아요. 틀리다는 게 아니라 다르잖아요. 그럼 나는 이거에 대해서 쓰겠다라고 먼저 이 부분을 두 가지식으로 얘기해 줘야 되죠.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것이 정직인지, 아니면 그래서 공백을 그래서 뭐 걱정 해결했다 착실해 그럼 이걸로 해도 되겠네요.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것이 정직이니까 저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제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를 먼저 여기에다가 붙여주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것이 난 정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큰 일을 맡았던 경험이 있어 라고 해서 이 얘기를 빼주는 거죠. 즉, 요 내용은 항상 이 두 가지식으로 좀 작성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인 액션이 나오겠죠. 첫 번째, 수강생들에게 다가가고 관계를 가지기 위해 직원이 빠지고 불가피하게 제가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했네요. 또한 항상 정장을 착용하고 고객들의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며 요구사항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수강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려 수강생들을 안심시켰다. 본인이 착실히 하겠다고 다짐한 다음에 했던 행동 하나, 정직한 행동인 거죠. 둘째, 틈틈이 본사를 찾아가 사업 내용에 관해 질문해 많은 정보를 얻었다. 또한 남는 교재도 받아서 내가 직접 공부하며 숙지했다. 그 결과 점차 수강생들과 직원들의 신뢰를 얻어 12월에는 서울에 있는 모든 과정에 참석하여 과정 운영자의 역할도 맡을 수 있었다. 여기서는 약간 또 적극적인 그러한 자세도 보이네요. 즉 이게 아까 얘기했던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과 또 연결되니까 이렇게 정직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클로징 뭡니까? 이처럼 작지만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업무에 더 몰입할 수 있고 인정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죠. 여기서 다시 한번 정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해줘야죠. 이처럼 작지만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는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로징을 이렇게 가야죠.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해 배우고 실행하는 태도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빠바의 영업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 좀 해볼게요. 빈칸이 있으니까. 자, 먼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랬던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본인의 스타 방식.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난 첫 번째 뭐 했다, 두 번째 뭐 했다. 그래서 그 결과 잘 맞췄고 세 번째 다시 한번 정직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구조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사례를 얘기할 때의 구조입니다.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뽑아봤어요. 자, SPC 그룹의 핵심 가치 중에 한다라고 한다면 선택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왜 그런지에 대한 부여. 나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이게 핵심 가치라고 한다면 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좋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니네 기업에서는 이런 모습이었어. 그다음 나는 이런 모습이었어. 이런 구조로 쓰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포션을 회사 SPC의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의 사례로 쓰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쓴다면 그냥 저는 저의 사례만을 쓸 텐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게 해석을 할 때 회사 얘기를 쓰라고 하는 건지 내 얘기를 쓰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 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회사의 사례와 그죠? 본인의 사례를 적어주시되 이 비중은 뭐 2대8 요 정도로 해주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마지막 문장까지 갈게요. 마지막 문제는 4번입니다. 자, SPC 3립의 정규 전환형 인턴 사업 모집의 4번입니다. 자, 4번. 본인의 글로벌 역량은 무엇이냐? 이를 바탕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이냐? 즉, 무엇이냐?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직무 역량에 대한 정의. SPC는 참 글로벌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식품회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예요? 우리나라에선 되게 잘 판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시장이 정말 많아봤자 5천만 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뭐예요? 파이 뺏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파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음,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거에 있어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게 식품회사들이 글로벌로 굉장히 많이 나가려고 하니까 이 부분, 당신은 글로벌 역량이 무엇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요거에 관련된 사례 간단하게, 요걸 바탕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부, 요거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어려운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에선 그렇다면은 요 글로벌 역량을 무엇으로 정할까? 요게 가장 큰 의문일 거예요. 이거를 내가 꼭 해외 경험, 요걸 좀 얘기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자, 한번 보시죠. 자, 담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자, 담대하게. 그러니까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소리 되겠죠? 치밀하게, 꼼꼼하게. 요건 좀 칭찬하고 싶네요. 적극적이다, 그 다음에 꼼꼼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둘러쳐서 담대하다, 치밀하다. 어휘력을 풍부하게 쓸 수 있다면 문장, 글 자체도 약간 좀 퀄리티가 있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칭찬해주고 싶은 거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해외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저의 두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두 가지식으로 나는 두 가지 글로벌 역량 얘기할 거야를 보는 거예요. 첫째, 자신감과 도전정신입니다. 길다. 그냥 하나만 가요. 자신감으로 가든 도전정신으로 가고. 세계 시장이라는 더 큰 무대에 진출하기 위해선 현재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도전정신이 필요합니다. 그쵸? 이유죠. 근데 본인의 사례가 나오겠죠. 저는 21살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경험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무연고의 타지 생활에서 외지인이라는 점은 장애물이었고 이를 가장 실감했던 때는 구직활동이었다. 그래서 구직활동을 어떻게 잘 얻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아쉽네요. 구직활동을 얻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본인이 했을 때의 적극적인 행동, 이 부분이 조금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컨설팅 해드리는 방법인데 방향인데 자, 이분은 도전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잘 뽑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글로 봤을 때는 뭐예요? 나는 도전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쓸 거냐면 외국에서의 구직활동 얼마나 힘들어도 내가 결국에는 잡을 찾았다 이걸 얘기할 것 같다는 말이죠. 되게 슬픈 예감은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여러분들 여기 이게 진짜니까 근데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을 얻고 구직활동을 한 다음에 애프터 어떻게 일을 잘했다. 이것도 분명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초점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맞서기로 했습니다. 비록 언어나 현지 사정 이해는 부족하지만 근성과 성실함은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보여준 게 40여 곳 제출했다. 10곳 매일 방문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 포르투갈 레스토랑의 매니저와 친분을 쌓을 수 있었고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식 직원까지 일할 수 있었다면서요. 에이, 그러면 앞부분, 그러니까 구직,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해요. 구직을 내가 이 시점에 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요 비포 과정에 대해서 정말로 힘들었으니까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는데 사실 애프터가 낫다고요. 아니, 임시직에서 정식 직원까지 됐다고 하면 본인이 보여줬던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도전 정신은 글로벌 역량이라 하니까 외국에서의 잡을 찾은 거를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두 가지 현장 분석력입니다. 왜 그럼? 이분은 이유를 참 잘 달았어요. 아까 도전 정신도 이유. 여기도 왜 현장 분석 능력이 필요하냐? 해외 시장 진출은 우리 후발주자잖아. 그러니까 시장 상황과 기존 진출 사업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수다. 참 이유 잘 나네요. 그렇죠? 현장 분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를 댈 수도 있어요. 우리 시장이 되게 넓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후발주자라고 얘기하면서 차별화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잘 뽑네요. 저는 이와 관련한 경험으로 주점 창업을 도와 효과적인 매출 창출 뭐예요? 차별화된 전략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인의 주점 창업이었죠. 이게 한국입니까? 외국입니까? 밑에서 봐도 되겠지만 한국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사례 써도 된다는 거예요. 자, 땡땡대 근처에 땡땡땡 길에 오픈 계획을 잡고 현장 조사하면서 상권, 경쟁사를 분석해서 기획을 함께 했다. 그 중에 기존 번화가 대비 적은 유동인구, 동종업과 프랜차이즈로 인한 시장 포화 극복 요소였다. 문제점이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죠. 분석을 잘해서. 그래서 여성 또는 커플 고객을 타겟으로 분위기를 강조한 인테리어. 그거네. 단밤이네. 이태원 클라스에.
제가 제일 재밌게 보는 드라마. 안주를 구성했고 주류 안주 수익 구성을 달리하여 경쟁 상권과 차별화를 두었다. 또 SNS를 활용한 지속적인 구전 마케팅 전략으로 직객 전략을 실시해서 3개월 후 주변 상권 대비 10에서 15% 이상의 매출을 거둘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워낙에 이제 많은 MSG가 여러분들이 많이 첨가하기 때문에 검증은 필요할 것 같지만 이분은 그래도 하나만 쓰긴 좀 뭐하니까 나는 뭐예요? 분석을 잘해서 솔루션을 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바를 글로벌 역량으로 제시했다라고 하는 영리함이 좀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 앞서 소개한 두 역량을 발휘해서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땡땡을 알릴 수 있는 글로벌 SC로 성장하겠다. 이거는 SPC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비슷하니까 이걸 좀 갖고 와봤어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본인의 글로벌 역량은 무엇이냐? 이것은 뭐예요? 2번과 3번과 저는 맞닿아 있다고, 특히나 2번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뭐예요?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써주세요. 그 다음에 근데 그 대신에 뭐가 없습니까? 요 포부가 잠깐만 위로 갈까요? 요 포부가 조금 약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해준다면 요거 플러스 여기에다가 그러면 요런 걸 바탕으로 나는 어떤 전략을 써서 해외 시장 소비자 아니면 어떤 해외 어느 해외 where 그쵸 어느 쪽으로 가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싶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아이디어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SPC가 동남아로 진출한다라고 한다면 동남아 어느 지역에 무엇을 만들고 싶다라는 소개. 우리 아까 1번 봤었죠. 1번 1번에서의 뒷부분에 포부가 나왔잖아요. 그런 내용들. 자, 1번을 안 보신 분들,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 1번으로 잠깐 올라갈게요. 눈이 아프시더라도 잠깐만 참으시고, 요거죠. 이런 내용이 들어오면 좋아요. 자, 나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파리바게뜨가 제빵 종주국 프랑스뿐만 아니라 여기도 성공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했던 이유, 우리가 파리를 잘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현지화랑 한국적인 노하우니까 동남아에 가서 나는 요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베트남, 싱가포르 13개밖에 없으니까 100개 만들고 싶고 여기 3,000개 2020년까지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 지금 3,000개 됐나요? 2020년도인데. 아무튼 요런 내용으로서 좀 작성해 주시면 좋다. 그래서 1번에 있는 요 내용을 포부 4번의 포부의 비중으로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내려간다. 아이고 눈이 좀 아프시죠? 그래서 요거 일단 구조는 좋았어요. 첫 번째 글로벌 역량 무엇이 있다? 그렇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요게 중요해요. 이유.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도전은 뭐 뻔한 거니까 그럼 그 이유. 두 번째 분석 능력이 중요한 이유. 잘 달았죠. 후발주자기 때문에 차별화된 전략 필요하다. 그 다음에 포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에 있어서의 그런 내용 좀 연결시켜 주시면 좋겠네요. 자, 총평을 해보니까 1번은 지동이었죠. 지동의 구조. 2번, 3번, 4번은 다 직무 역량의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소재 하나, 여기 소재 하나, 여기 소재 하나 써주시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라도 그렇게 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자소서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다 보면 결국에 먼저 잡으셔야 되는 것은 구조고요. 역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소재. 그래서 제가 이전에 자기소개서 영상 찍어 놓은 것도 보면 전 요 두 가지만 강조합니다. 요 두 가지 보고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위에다 얹으시면 되고요. 기술적으로 되게 잘 쓴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빨리빨리 쳐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빨리빨리 쳐내고 다음 자소서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공계분들보다는 인문상경계 분들을 좀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그 문이 훨씬 더 이공계 분들보다 좁기 때문인 거고, 여러분들은 또 많이 써야 되는데 하나하나 항목에 너무 매몰되면 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가이드대로 아니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그런 가르침대로 좀 한번 써보시고요. 저는 그래도 예시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차분차분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있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예, 오프라인 강의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반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종합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일 특강으로서 아무래도 자소서 반 요거 한번 작성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만간 공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약간의 그 건강상의 문제로 밖에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좀 약간의 요양 아닌 요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클로징 되는 대로 제가 빨리 나가서 여러분들 뵙는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는 장소는 일단 서울 교대 쪽이 좀 될 것 같아요. 교대랑 강남 쪽인데 아무래도 지금 교대 쪽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개설하게 되면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도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과 더욱더 본격적으로 만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작성 잘 해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콘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